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태를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앞전에 제가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에 나온 정책 전문가들 그리고 현직 전직 정부에서 일하던 분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미국이 한국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출연한 분들의 그분들의 직급을 낮게 봐서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차관보, 차관 수준 그리고 브루킹스나 헤리티지 이런 미국의 싱크탱크로 역할을 하는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전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런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전 정부 관계와 군 관계자가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데 지금 제가 소개를 하고 설명할 분은 두 분은 실질적으로 이 두 분 다가 트럼프 일기 때 대통령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역할, 직접적인 전략을 만들고 캠프를 운영하는 데에 가장 수석 책임자로 일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한 사람은 스티브 배넌은 원래 이분 자신이 노동자 계급 출신입니다. 이 버지니아 출신인데 버지니아 공대를 나오고 이분이 트럼프 캠프에 처음 조인해서 마가라는 지금 유명한 위대한 아메리카를 다시 한번 만들자 Make Again Great America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면서 그것을 선거 전략의 키워드로 쓰도록 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배넌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배넌과 함께 스티브 배넌의 그 전략팀의 브레인으로 역할을 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존 밀스 대령인데 존 밀스 대령이 지난 4일 스티브 배넌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워룸이라는 전쟁방이라는 방송, 유튜브 방송에 게스트로 나와서 두 분이 나눈 얘기를 중심으로 지금 미국의 탑 클래스의 전략가들이 한국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너는 사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전략 만드는 일까지 다 하고 하여튼 배넌 없이는 2020년에 트럼프는 탄생될 2020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배넌 없이는 트럼프가 탄생될 수 없었습니다. 1기 트럼프의 이 선거 전략에서 성공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거의 배넌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넌은 트럼프의 행정부에 들어가가 3개월 정도 공식적으로 그 타이틀이 초대라는 건 트럼프 초대입니다. 백악관 수석 전략가라는 타이틀로 3개월하고 쫓겨났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트럼프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거리를 두든 내 인생 내가 살겠다 하고 이방카하고 그의 남편 큐스너가 이번 선거에서는 이방카가 큰 역할 안 하고 거의 공식적인 자리에도 얼굴을 안 내밀었습니다만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방카의 목소리가 가장 절대적이고 큰 목소리였는데 이방카와 그의 남편 큐스너가 이 스티브 배넌이 너무 설친다고 생각해서 좀 꼴보기 싫다. 그리고 자기가 나서서 나의 전략이 아니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는 둥 이러니까 트럼프처럼 자존심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전략가는 난데 네가 감히 나서서 전략가라고 떠드는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 이게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트럼프와의 관계는 아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서 또 트럼프를 좀 팔았죠. 왜냐하면 멕시컨 이미그런트들이 못 들어오도록 미국에서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 반대니까 장벽을 샀는데 그 장벽 샀는데 필요한 기금 모으기를 이 배넌이 하다가 사기죄로 걸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자기 퇴임 19일을 앞두고 이 특별 사면을 해준 거예요. 이 스티브 배넌을.
그래서 스티브 배넌과는 공식적인 관계는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선거할 때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마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쓴 거 보면 역시 배넌의 아이디어로 대통령 당선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제 러스티 벨트 같은 데 가서 이 노동자 계급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전략들은 전부 다 이 배넌의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이 두 사람이 대담하는 그 대담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윤석열과 이재명이란 두 정치인 간의 싸움이 아니고 미국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친명정부가 들었을 때는 원천적으로 한미동맹을 재고를 하고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재고를 하겠다. 물론 이분들 토론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부분에 대해서 재고하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면은 중국이 한미동맹을 훼손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백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바라는 거는 이재명이 바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친중국 정권을 만드는 게 중국이 바라는 건데 사실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보인 내용도 사실 중국이 부정선거에 상당 부분 개입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그 문제 지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부정선거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도 기소가 돼가지고 혼이 났지만 지난 7월 1일 미국의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판결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민주주의의 진짜 꽃은 선거라고 공정한 선거라고 보는데 이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걸 완전히 도로 뒤집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뒤집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직 자기가 직접 취임이 아직 안 된 상황이니까 공식적으로 취임이 안 된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대통령으로 취임이 안 된 상황이니까 본인은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배넌의 목소리 자체가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트럼프의 생각을 꿰뚫고 있고 왜냐하면 트럼프의 선거 전략, 외교 정책 이런 거 사실은 쫓겨난 이유가 아까 뭐 이방카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 이분도 예비역 장군 출신, 예비역 군인 출신이에요.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민주당을 어떻게 억누를 수 있는지 한 100가지에 이르는 정책을 마구 쏟아냈는데 사실은 그에 따라서 했다가 몇 가지 트럼프가 실패도 하고 있어. 트럼프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좀 많이 흔들리기도 했으니까 거기에 트럼프가 삐친 것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라는 것은 미국 역사상 정부 뭡니까 인적 조직도에 안 들어가 있는 명칭이에요. 트럼프가 특별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수석 전략가라는 겁니다. 수석 전략가. 어쨌든 공개적으로는 두 사람이 지금 뭐 꽁냥꽁냥 니하고 내하고 그냥 마음이 통하니까 눈빛만 봐도 안다 정도로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관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배넌의 아이디어는 트럼프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배넌의 이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한 분석은 바로 트럼프의 생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미 노선 자체가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목적하고 일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팟캐스트 방송 유튜브가 아니고 팟캐스트 방송 워룸에 이게 배넌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이 워룸에 이 1기 트럼프 선거운동 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2023년에 딥스테이트라는 책을 써낸 그 예비역 대령
존 밀스가 나와서 4일날 같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배넌이 지금 한국 상황이 급격히 통제 불능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이렇게 급격한 불능한 상태로 통제 불능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하자 이에 대해서 존 밀스 대령이 대답한 건 한국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권력 한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의 1위가 뭐냐면 바이든 때도 중국을 적으로 봤지만 트럼프는 바이든 때는 은밀하게 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전략적 경쟁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전략적 경쟁자 그런 사치스러운 용어 쓰지 마. 적이야 적. 에니미야 에니미로 규정을 하고 중국 주기에게 들어가는데 몰두를 할 것입니다. 그거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고 있는데 그 미국의 패권주의를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아태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입니다. 민주주의하고.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한국과 일본인데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너무 껄끄러워가지고 제대로 된 게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한미일 삼각구도, 삼각협력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기반을 만든 의미에서 외교정책에서는 윤석열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트럼프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대외 정책인 중국을 적으로 본다는 데에서 최전선에서 방패막이를 해줄 수 있는 게 한국인데 그 방패막이가 한미관계의 동맹을 강화시키고 아태 지역의 평화를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고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되면 방패막이가 아니라 도리어 한국이 중국 편을 서서 미국에게 칼을 겨누는 형상이 중국의 앞잡이가 돼서 칼을 겨누는 양상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제 배넌이 크게 걱정하는 건 이분이 자기 자신 언론사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언론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이 1차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에 언론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런데 배넌이 하는 얘기가 한국의 주류 언론이 좌파 주장에 크게 동조하고 있고 이는 중국이 한국 정부를 약화시키고 미국과의 동맹을 훼손하기 위해 배후에서 벌이고 있는 더 깊은 지정학적 전투를 가려버린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국제 정치에 대한 상식도 제대로 없는 소위 말한 자기들을 보수 언론이라고 덧칠하는 플러스 오리지널 좌파 언론까지 합쳐서 국제 정치에 대해서 요만큼도 제대로 모르면서 진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장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좌파들에 의한 선동에 좌파 언론이나 소위 자칭 보수 언론이라 하는 우파 언론까지 그 좌파의 선동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한국의 조중동 보수 언론들이 실질적으로 12월 3일 이후부터 이때까지 써온 논조를 보면은 배넌이 정말 꿰뚫고 있는 게 정확하고 우리도 보수들도 한탄을 하는 게 아니 조선일보는 100년 이상 우파의 편에 서서 우리들에게 유일한 언론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전달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더니 이번에 12월 3일 이후부터 글 쓰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사실 뭐 박근혜 탄핵 때도 보수 언론들이 박근혜를 위해 글 쓴 거 없습니다. 박근혜를 악녀로 만들고 추녀로 만든 거는 소위 말하는 좌파 언론은 뭐 원래 속성이 그렇다 치고 자칭 보수 언론이라고 자칭하면서 보수 시민들의 구독료로 살아가는 이 보수 언론들이 박근혜를 진짜로 마녀 사냥하는데 앞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짓을 지금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 그게 배넌의 걱정이에요. 밀스는 또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사드 철폐를 주장해왔고,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미 노선은 중국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와 똑같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손을 얹어줄 것이다라는 거죠. 한국은 핵심 파트너인 일본과의 긴장된 관계를 재건하려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정권이 해놓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좌파 언론 정치인들은 극도로 반일적이어서 이번 탄핵소추안에 제1차 탄핵소추안에 보면은 한일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게 이게 기이한 외교 정책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외교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생각을 하냐. 더더구나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대통령을 탄핵시킬 이유로 쓰느냐. 도저히 이건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아주 매의 눈으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면서 한국의 정치 위기는 한국 국내 문제뿐일 뿐 아니라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다시 말하면 미국 국익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문제라는 겁니다. 6.25 전쟁 이래 주한미군 약 28,000명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걸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기지가 뭡니까? 평택기지. The greatest 가장 위대하고 the biggest, the largest 가장 크고 the newest 가장 최신적인 기술을 도입해가 만든 최고의 해외 기지가 평택기지입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이 평택기지의 용도라든가 주한미군의 철수냐 지속적인 주둔이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한국 내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영내 안보 역할이 재편될 수 있는 잠재적 파급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치적 위기가 심화돼 가지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때는 한미동맹이 70년 동안 이어져 온 한미동맹이 기존에 이어져 온 것과 같은 패러다임, 같은 철학으로 같은 어삼션, 가정으로 끌어갈 수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한미동맹이 와해되기 시작한다면은 한미일 관계도 와해될 것이고 한미일 관계가 와해된다면은 미국의 대중정책에도 근본적인 어떤 다른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끌어안든지 미국이 파트너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강한 파트너 없이 미국이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응하든지 아니면은 인도를 지금보다도 더 가까이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주면서 중국에 맞서든지 하여튼 그런 다른 대안들을 고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도라는 용어를 여기 쓰지 않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그 속뜻을 들여다보면 이런 계획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정말 탑나치 헤드 클래스 가장 상위 클래스의 전략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 그리고 트럼프를 직접 대통령을 만들고 트럼프의 전략을 짠 사람들이 지금 한국 상황을 보는 눈이 이렇고 이거 같은 맥락으로 김영 그 공화당 소속인 캘리포니아의 출신 캘리포니아주의 의원이 미국에서 한미동맹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의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인 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세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걸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똑같은 목소리를 이 더힐이라는 의회 전문 매체입니다. 우리 같은 뭐 국회 신문 정도 이런 걸 봐야 되죠. 우린 사실 제대로 된 국회 신문은 없고 일단 의회 전문체인 더힐에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것은 이재명이 집권하느냐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미동맹이 유지될 것인가? 한국이 미국을 믿을 수 있는 안보 파트너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해서 최전선에서 일본과 한국이 손을 잡고 거기에 동참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될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방송에서 미국이 바로 개입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조회수를 엄청 올리는 방송도 있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보여주는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의 눈으로 이 상황을 미국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필리핀에서처럼 의회들이 나서서 나가라 하니까 그래 좋다 이건 it's your problem 네가 알아서 할 거야 하고 나와버리는 건지 아니면 월남에서처럼 우리가 공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들어왔더니 보니까 이거는 민족주의끼리의 싸움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물론 전쟁에서 거의 패색이 완연했지만 우리가 알아서 물러가야 될 것인가 일단 그 자기들 문제로 던져놓고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선례들을 다 참고를 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를 중국이라는 변수 속에 함께 포함시켜서 어떻게 다루어야 한국을 패싱시키면서 혼자 다루어야 될지 미국이 혼자 다루어야 될지 이미 김정은하고는 안면까지 터놓은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